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의 아주 흥미로운 알고리즘이죠.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복잡해 보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되게 명쾌하게 그 나무 구조로 풀어내는지 그 핵심 원리랑 또 자료에서 강조된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의사결정나무, 이게 이름 그대로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가지 뻗듯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건데 그 과정이 참 직관적이에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그 뿌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가지를 치고 나가서 최종 결론, 그 잎사귀까지 도달하는지 그리고 나무가 자라나는 원리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너무 막 기술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개념이랑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자료에서 많이 언급된 장점, 단점 이런 거 위주로 가볍게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모델인데 그렇죠. 마치 그 스무고개 하듯이 질문을 던져서 범위를 이렇게 좁혀나가는 거잖아요. 네, 딱 그거죠. 자료에 나온 그 과일 맞추기 게임 예시가 참 좋던데요. 어, 색깔이 붉은 계열인가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모양이 좀 동그란 편인가요? 네, 단맛이 강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아, 사과 이렇게요. 네. 아, 이건 사과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고 결론에 딱 도달하는 거죠. 이런 방식이 실제로 그 스팸 메일 거르는 거나 아니면 자료 중에 고객 구매 예측 같은 거에도 쓰인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맞아. 그 나무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첫 질문 던지는 곳이 뿌리 노드,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네, 뿌리.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질문하는 지점들이 내부 노드,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서 가는 길이 바지, 브랜치죠. 아, 가지.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최종 결론, 그게 바로 리프 노드, 잎사귀 노드입니다. 아하, 잎사귀. 최종 결론. 네, 그 쇼핑몰 구매 예측 사례도 자료에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나이가 30세 미만인가, 이게 뿌리 질문이면 예라는 가지를 타고 가서 성별은 여성인가, 이게 내부 노드 질문이 되고 네네. 거기서 또 예 가지를 타면 아, 이 사람은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리프 노드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냐 이걸 것 같은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그 불순도라는 걸 가장 많이 낮추는 질문을 고른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좋은 질문 주셨어요. 불순도라는 건 그 데이터 그룹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섞여 있나 이걸 나타내는 지표예요. 아, 얼마나 섞여 있나. 네. 예를 들어서 대출 심사를 한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그룹 안에 승인될 사람이랑 거절될 사람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그건 불순도가 높은 상태인 거죠. 그렇죠, 네. 의사결정 나무는 각 단계에서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룹이 가장 확실하게 나뉘는 질문, 그러니까 불순도를 가장 많이 줄여주는, 가장 순수하게 만드는 질문을 찾는 거예요. 아하, 가장 명확하게 딱 가르는 질문. 그렇죠. 그래야 가장 빨리 전부 승인 그룹 또는 전부 거절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자료에서 뭐 진위 불순도니 엔트로피니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최적의 질문을 찾는 계산법들이고요. 그렇군요.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착착 얻어내는 질문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네요. 그럼 이런 의사결정 나무의 장점, 역시 그 직관성 해석하기 쉽다는 거겠죠? 네, 그게 가장 크죠. 결과가 딱 나왔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나무 구조를 그냥 쭉 따라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자료에서도 이게 제일 매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설명하기가 좋죠. 그리고 또 뭐 키나 나이처럼 단위가 다른 데이터들도 뭐 정규화 이런 거 별로 안 하고 그냥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같았어요. 물론이죠. 해석 쉽고 전처리 비교적 간편하고 다 좋은데 근데 이제 단점도 꼭 봐야 해요.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그 과적합 위험이거든요. 아, 과적합, 오버피팅이요? 네, 이게 뭐냐면 훈련시키는 데 쓴 데이터에 너무 딱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답만 달달 외운 학생처럼 실제 처음 보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측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그 데이터에만 익숙해져서? 네. 심지어 그 훈련 데이터에 있는 아주 작은 노이즈 같은 것까지 다 학습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군요. 과적함 말고 또 조심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어떤 자료 보니까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어도 나무 모양이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불안정성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데이터 몇 개만 추가되거나 살짝 바뀌어도 그 질문 순서나 기준 같은 게 완전히 달라져 버릴 수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모델의 어떤 일관성이나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럼 좀 쓰기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실제 현업에서는 그냥 의사결정나무 하나만 딸랑 쓰기보다는 여러 개의 나무를 좀 섞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앙상블 기법,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걸 훨씬 많이 쓰죠. 이 부분도 자료에서 좀 더 깊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앙상블? 네네. 자,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 쭉 보면서 의사결정나무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예측하는 아주 직관적인 모델이라는 거. 네. 그리고 해석은 참 쉬운데 과적합이나 그 불안정성 문제는 좀 주의해야 한다는 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의사결정나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대략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건가요? 여러분, 자료 중에도 그 모델의 설명 가능성이랑 예측 정확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트레이드 오프. 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델 A는 이유는 명확하게 설명되는데 정확도가 한 90% 정도 되고, 모델 B는 이유는 조금 불분명한데 정확도는 95%예요. 그럼 어떤 모델을 더 신뢰하고 사용하시겠어요? 와, 어렵네요. 설명이냐, 정확도냐. 그렇죠. 이 고민이 아마 앞으로 여러분이 머신러닝 모델을 고르고 또 활용할 때 꽤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